안녕하십니까. 책 속에 돈이 있다. 예민수의 경제책방 예민수입니다. 투자자라면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가처럼 주식 투자하라는 책입니다. 폴 오팔라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정말 진수입니다. 이 책은 진수. 책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도 이제 투자와 관련해 에피소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학자하고요, 화학자하고 물리학자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을 해가지고 무인도에 고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도 되면 이제 먹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먹는데 우연히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 가운데 이 통조림 캔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이거 까야 되는데 통조림 따개가 없는 거예요. 깡통 따개가. 통조림 따기 어렵요. 요즘은 참치 같은 거 원터치로 딱 되지만 옛날에 캔 까보셨어요? 네. 그 쉽지 않아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 그 기계 없으면 그거 못 따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 병따개가 없고 이 깡통 따개가 없어가지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이 다 학자잖아요. 그죠? 학자 교수들이 또 이론적으로 얼마나 빠삭해. 물리학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백사장에 놔두고 햇빛을 뚜껑에다가 모읍시다. 그러면 녹아서 구멍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먹읍시다. 우리 왜 이 현미경 같은 거로 빛을 쫙 모아가지고 태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햇빛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 열로 통해서 녹아서 구멍을 생기도록 해보자. 그랬더니만 화학자가 옆에서 있다가 그게 아니고요. 소금물을 뚜껑에 붓고 계속 이게 바닷물이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에 노출을 시키면 아마 이게 녹이 슬어서 뚜껑이 화학작용에 의해서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제학자가 뭔 소리들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기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냥 깡통 따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린가 싶으시죠?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빵 터집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하고 시작해요. 경제학자들은. 그러니까 가정을 안 하게 되면 세상의 일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전 세계 몇 개 국가가 있어요? 유엔에 속해 있는 국가가 196개국이거든요. 200개 국가가 무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터져가지고 말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해가지고 가장 단순한 가정을 설정해 놓고 경제학자들은 해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가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경제학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는 깡통 따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 말은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투자에도 이렇게 각자의 방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통조림을 짜는 것처럼 투자에도 결국은 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통조림 캔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투자에 성공하는 길은 한 가지가 아니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답이 있을 거예요. 가치 투자 좋긴 하지만 가치 투자 좋을 것 같죠. 하다 보면 재미없거든요. 모멘텀 투자 무슨 신고가 따라잡기 그냥 이거 보면 이게 좋아 보이고 저게 좋아 보이고 이게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증권 사면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투자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 기술적 투자 많이 있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쫓아서 투자하는 방법도 꽤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장의 핵심 세력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보다 엄청난 자금력으로 기관 외국인 투자를 쫓아서 기관이 사는 종목, 외국인이 사는 종목 매일매일 나오거든요. 어제 삼성전자는 안 사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같이 SK 하이닉스를 샀어? 있나 보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3일째 계속 사네? 4일째 사? 있네. 그리고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면 돈을 버느냐?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좋은 것처럼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같이 순매수하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쫓아가는 거거든요. 같이 사니까 좋은 걸로 올라갔는데 개인들이 사면 그 다음날 거기서 또 왕창 팔아버려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따라쟁이가 되는 거니까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왜 샀는지 정보나 혹은 기법이나 투자 자금이나 원칙에 있어서 개인들은 다 열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나 기관을 쫓아서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 외국인과 기관도 상당수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전문가라고 시장을 못 이기는 사람 쫓아가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건데,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는 얘기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다른 거를 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를 정한다고 하는 거, 한 남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남자를 결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투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길을 찾는다는 건 다른 데서 한 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길을, 방법을 찾는 게 사실은 투자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고, 이 책의 저자인 폴 오팔라입니다. 세계 그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라 해서 최필이가 저한테 그런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여쭤봤을 때 제가 다음 쪽에서 소개한다고 한 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가처럼 투자하라.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폴 오팔라라는 분은요, 이 프랜차이즈 인쇄업체, 여의도에 있을 때 킹코스 알아요? 킹코스 있죠? 킹코스 창립자예요. 킹코스를 만들었다. 그 회사를 매각하고 지금 투자회사는, 지금은 자산운용회사 WCAM이라는 곳의 대표인데요. 투자 철학자이고 합리적이고 뭐 이런 분이에요. 폴 오팔라가. 그래서 폴 오팔라가 얘기하는 게 책 제목처럼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기업가처럼 투자하십시오. 벤저민 그레이엄도 그랬고요. 워렌 버핏도 그렇고, 투자라는 거는 기업가처럼 할 때 가장 현명하다. 기업가는 뭐냐면, 기업가 중에 이제 전문 경영도 있고 오너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근데 기업가 하면, 사장님 하면 자기가 오너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기업가를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전문 경영보다는 기업가의 마인드로 사업을 하듯이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기업가처럼 투자하게 되면 좋은 장점, 첫 번째, 단기 주가 변동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오팔라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제가 방송에서 가끔 써먹는 얘기인데, 아무리 비명소리가 아주 살벌하게 들릴지라도 롤러코스터는 트랙 위를 달릴 뿐이다.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그 무슨 열차라 그래? 그거를 청룡열차 이런 거 타면 막 올라갈 때 철컥 위로 올라갈 때 가슴이 철렁철렁하다가 내려가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옆에 붙잡고 막 괜히 뭐 평상시에는 센 척하더니만 그때 막 남친 손 붙잡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게 추락하는 거예요? 아니면 궤도 위를 달리는 거예요? 궤도 위를 달리는 거 결국 또 올라오잖아요. 그죠? 또 다시 내려가지만. 그러니까 결국 투자란 것도 부도나고 망하는 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가라고 하는 거는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을 치지만 그 기업의 본질 가치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이런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밌게 즐기고 있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명소리가 날 때가 오히려 주식을 살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형 투자자는 오히려 주가 변동을 반가워한다, 반긴다는 거예요. 기업가처럼 또 투자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투자자도 그 주식을 사기 전에 공부하겠죠. 네, 공부할 텐데 뭐 삼성전자가 뭐 하는 회사인지 최소한 알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보다 더 잘 알겠어요? 모르죠. 그 회사 사장은 자기가 물건을 만들고 이게 한국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이 물건을 팔아야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종업원들이 어떻게 될지, 언제 돈이 들어와서 언제 나가는지를 다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처럼 투자한다는 거는 그 사업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회사의 사장이에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무슨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를 론칭하는데 잘 몰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불안한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물론 이제 경영자들은 통찰력이나 인사이트는 감은 있다고 하죠. 이거 될 것 같아. 경영 중간에 리더들이, 이사들이 반대해도 이거 됩니다. 갑시다. 이렇게. SK그룹에서 최태원 회장이 SK 하이닉스 인수했잖아요. 그때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저거 인수했다가 나중에 골머리 아픕니다. 엄청나게 장치 산업이고 돈만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최태원 회장은 자기가 뭐 공부를 했던 혹은 뭐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죠. 갑시다. 오너니까 제가 책임집니다. 갔던데 지금 SK그룹에서 SK 하이닉스가 뭐 최고 효자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가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역으로 다시 얘기하면 기업가처럼 투자하려고 하면 회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잘 아는 방법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공부한다고 회사 사장만큼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폴 오팔라가 얘기하는 거는 잘 아는 회사를 사라 이거예요. 잘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 회사를 사고 나서 잘 알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미 잘 알고 있는 회사를 사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잘 알고 있는 회사, 비즈니스 구조가 단순한 회사, 이런 주식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반도체만 해도요, 반도체 공정이 전공정, 후공정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다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코카콜라 사세요. 코카콜라는 뭐 만들어요? 콜라 잘 팔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리글리라는 회사가 추인껌 만드는 회사래요. 껌 잘 팔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잉 항공기 제조사잖아요.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안 좋겠죠. 항공 사업이 좋으면 좋겠죠. 심플하다는 거예요, 사업이. 그런 회사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폴 오팔라는 또 기업가처럼 투자하라고 얘기하면서 집중 투자하라. 뭔가 좀 감이 잡히죠? 예를 들면 이 분산 투자파와 집중 투자파에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게 집중 투자를 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일 만큼만 하고 성과를 과감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를 해라. 분산 투자하는 게 그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투자 운용사 한다 그랬잖아요. WCAM이라고 꽤 큰 자산 운용사인데, 우리는 항상 10개 정도 주식만을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최대 많았을 때가 15개, 15개 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운용사 입장에서 10개, 15개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수조, 우리로 얘기하면 뭐 수십억 원, 뭐 수조 원을 운영하면서 종목이 최소한 뭐 몇십 개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집중 투자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주식을 매수해라. 이렇게 자신들의 투자 원칙을 얘기해요. 우리의 투자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최고를 매수하라. 이 말은 전문 투자자들도 여러 유형별로, 어떤 사람들은 중소형주를 좋아하고,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가운데 어떤 사람은 대형주, 어떤 사람은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장주냐 가치주냐 할 때 가치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분은 가치주가 뭐가 중요하고 성장주가 뭐가 중요하고 미국 주식이 뭐가 중요하고 한국 주식이 뭐가 중요하고 소비주가 뭐가 중요하냐, 좋은 주식을 사면 된다는 거죠. 위대한 기업을, 좋은 주식을 사면 된다는 거예요. 기업가의 마인드로 사면 된다는 거죠. 예. 기업가처럼 투자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